자료를 한꺼번에 많이 보내줘서 깜짝 놀랐을지 모르겠습니다. 1권은 보셨죠? 일단 제목만 보시면 성공이고요. 이렇게 두 사람이 오면 시작해야 되겠다. 전화 좀 해볼래요? 왜 안 오지? 전화번호가 없어요? 혹시 같이 수업 안 들으셨나요? 예, 수업 안 들으셨나요? 어디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험 봤다. 그럼 시험 보다 아직 오는 것 같습니다. 온다고요? 예, 지금 뭐 시험 보는 건 나는 관심 없고 오냐 안 오냐가 관심인데 온다. 오케이. 혹시 뭐 최적화 수학과에서 하는 최적화, 산업공학과 수학 최적화나 기계과 최적 설계 들으신 분? 저 에너지 플랜트 최적 설계, 기계과 거. 예, 최적화 이론을 약간 했나요? 했겠죠? 예, 이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최적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알아야 레이아웃을 최적화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최적화를 부르는데 이게 웬만한 거에 다 감초처럼 들어가서 쓰일 수가 있어요. 최적화. 근데 학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게 기계공학의 한 분야가 아니고요. 수학의 한 분야예요. 최적화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수학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너무 그냥 수학과 가서 공학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럼 이상한 것처럼 세부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캘큘러스라든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거 이렇게 공학
구체적으로 가야 되듯이 최적화도 마찬가지로 되게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거고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괜찮은 거를 찾는 서치에 가까운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되게 많이 하는데 설계가 결국은 최적화이죠. 예, 가장 적당한 옵티멀한 거를 찾는 거죠.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는데 이게 레이저가 나오나요? 아닌 것 같다. 예, 맥시마, 미니마가 우리 영어 단어에서 보면 복수형 할 때 s만 주로 붙이는데 안 그런 놈들이 가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알럼너스, 복수형 알럼나이, 영어 시험에 막 나왔었잖아. 그런 거예요. 미니멈, 맥시멈 들어봤죠? 예, 얘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찾는 거고요. 어떤 제한 조건이 있을 때 그거를 가장 최소점이나 최대점을 찾는 그런 거가 되고, 그런 거를 찾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쓰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이라고는 안 하고 프로그래밍이란 말을 쓰거든요. 매트메리컬 프로그래밍이고, 여러분들 선형계획법,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라고 하잖아요. 선형계획법, LP라고 부르죠. 예, 선형으로 방정식들을 리스트업을 쫙 해놓고 그 안에서 가장 작은 혹은 가장 큰 이런 거를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탕 하나에 A 사탕은 하나에 20원이고 B 사탕은 하나에 30원인데 내가 100원을 갖고 있는데 몇 개를 사야 개수를 제일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혹은 A 사탕은 칼로리가 얼마고 B 사탕은 칼로리가 얼마인데 내가 100원을 갖고 어떻게 해야 내가 칼로리를 제일 많이 먹을까? 그런 거 찾는 거. 그런 게 리니어 프로그래밍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하나? 살림 안 살죠? 네. 오케이. 이번 주에 내가 식료품을 5만 원어치를 살 수 있어. 자, 그러면 롯데마트에 가요. 그죠? 먹고 싶은 치즈케이크 3만 원짜리 뻑 사버리고 이러면 화끈은 한데 일주일 살기가 깝깝하잖아요. 예, 다 이런 거예요. 머릿속으로 대충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오퍼레이션 리서치라는 거는 산업공학과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건데, 여기서 굉장히 프로그래밍을 많이 합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 논리니어 프로그래밍, 인티저 프로그래밍 등등등 되게 많은데,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려면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캘큘러스, 수학과 가서 한 학기 들으면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논리니어 프로그래밍 역시 한 학기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대학 학부 수준 혹은 대학원 수준에서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면 이 단어 하나씩마다 한 학기 과목 테이크하면 괜찮을 그런 건데, 이 모든 거를 제가 지금 30분 만에 한다는 게 일단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박 겉핥기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있고요. 근데 베리어블이라든가 하여튼 키 파라미터가 스토캐스틱하게 가면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사탕이 A 사탕은 30원이다. 그럴 때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A 사탕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평균값이 25원인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예.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큰 거, 랜덤네스가 되게 큰 거, 그러나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주식 하세요? 네, 전혀 안 해요?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농담에 그런 게 있죠. 주식으로 2억을 만들려면
2억 너무 크다. 주식으로 1억을 딱 손에 쥐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몰라요? 2억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1억으로 이렇게 딱 수령을 합니다. 네. 주가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인터랙션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히 제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공장에서 뭐 펑펑펑 문짝 찍어내는 게 뭐 하나 찍을 때 정확히 5초 이렇게 걸리지 않거든요. 평균값이 있고 사람마다 온도마다 날씨마다 작업자 기분마다 막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있고요. 베리에이션이 막 이렇게 네트워크 복잡한 거를 흐르다 보면 점점 축적을 해서 베리에이션이 점점 커져요. 어쩔 때는 서로 흡수를 해갖고 줄어들 수도 있고, 베리에이션이 그게 어떻게 퍼지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교과서적으로 공장 스케줄을 짜면 스케줄로서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거 갖고 운영합시다 그러면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있고요.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리그레션 아시죠? 리니어 리그레션 뭐 여러 가지 있고, 실험 계획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컴퓨터의 그 성능이 좋아지면서 나온 유전자 알고리즘이라든가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잘 쓰이고 있는 몇 가지를 보여드렸지만 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유지현 씨가 한 달 열심히 고민하다가 유지현스 메소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히트를 칠 거냐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지만, 네. 여하간 그 자연계나 혹은 다른 물리 현상 등등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따서 이런 식으로 최적화도 할 수 있겠거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겁니다. 일단 최적화, 매트메티컬 프로그래밍, 특히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 말고 non-linear 프로그래밍. non-linear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fx가 리니어 함수일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리니엄은 우리 아시잖아요. 수학에서 어떤 fx가 있는데 걔가 선형이더라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편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너무 제너럴하지 않으니까 일단 요런 옵티마이제이션이고 unconstrained라는 게 있는 건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가로 열고 p는 이게 프로블럼이다 라고 쓰는 거고요. 프로블럼인데 내가 fx를 최소화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such that, 이거 수학에서 많이 쓰는 거죠. 증명할 때. such that 요 x는 어떤 set large x에 속해 있다. 요거는 좀 상투적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x가 실수에 속해 있다. 그러면 x는 실수이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혹은 정수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fx. 저거를 우리가 목적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fx를 가장 작게 하는 x 값을 찾는 게 최적화입니다. 우리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fx가 수학 수식으로 쫙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찾는 거 굉장히 쉽죠. 그죠? 우리 간단한 거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으면 x가 실수 범위 안에서 이 fx가 제일 작아졌을 때 fx 값이 아니라 그때 x 값을 찾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죠. 요 점을 찾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이게 이렇게 예쁘게
아날리티컬리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fx가 블랙박스일 때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우리 때는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게 있어갖고 플러스 네모하고 3을 넣으면 7이 나오고 10을 넣으면 14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는 무엇일까요? 하는 이런 게 이렇게 블랙박스인데 뭐 추정을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역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죠? 이거를 명확히 수학적으로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요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게 되고 이런 시스템은 공학에서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설계하는 공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설계한 공정을 이걸로 싹 한 줄로 써라. 최소 값을 찾아야 되니까 스칼라 값을 리턴하는 어떤 펑션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값을 넣으면 저 값이 나오고 이 값을 넣으면 저 값이 나오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하이시스에 뭐 넣으면 뭐 나오고 뭐 넣으면 뭐 나오고 뭐 하면 되니까 그런 블랙박스일 때 어떻게 가장 최소가 되는 x를 찾느냐 뭐 이런 겁니다. x를 넣어서 그 값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고요. 하이시스에 무슨 값을 넣어서 시뮬레이션 돌리면 값이 딱 나오죠. 이밸류에이션. 그게 순 방향이에요. 근데 지금은 역을 찾는 거예요. 하여튼 뭐를 넣으면 뭐가 된다는 게 확실하니까 그거를 막 더듬 해서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는 그 x를 찾아라. 그래서 수학에서 이런 최적화를 대표적인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역으로 거꾸로 찾기 때문에 여기 있다시피 이 펑션 fx는 최소 최대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스칼라여야 해요. 그러니까 벡터 2,1이랑 1,2랑 어느 게 큽니까?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칼라로 이렇게 부등호로 딱 비교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스칼라 값을 리턴을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x는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도 돼요. 벡터로. 예를 들면 여러분의 하이시스 시뮬레이션 보면 디자인 파라미터가 설계 변수가 뭐 10개다, 20개다, 30개다 아무 문제 없어요. 걔를 그냥 순서대로 쫙 넣으면 30개는 30차원의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근데 하이시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공정이 어떻게 설계가 되면 fx는 예를 들면 그 시스템의 에너지 소모량 해갖고 어떤 스칼라 값이 딱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찾고 싶은 요렇게 되는데 요 파라미터들 30개나 되는 파라미터를 잘 주물럭 해서 에너지 컨섬션이 최소가 되는 그 x 벡터를 찾겠다. 그겁니다. 최적화죠. Constraint Optimization은 거기에 search된 밑에 뭐가 조금 더 붙었어요. 제한 조건, constraint가 더 붙었어요. 그 제한 조건은 수학적으로 보통 두 가지로 봅니다. Inequality constraint, equality constraint.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 개가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내 건가? 요새 세월호 때문에 묻지마 기자들이 막 마구 전화를 걸고 있어요. 안 받을 거예요. 이거는 constraint는 무엇에 대한 constraint냐면 x에 대한 constraint입니다. x. 그러니까 뭐 i가 예를 들면 3개다 그러면 부등호 3개를 만족시켜주는 공통지역 그 안에 있는 x 중에서 가장 최소된 fx를 찾아라. 이게 constraint optimization입니다. constraint optimization이 unconstraint optimization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바운다리가 생겨서 그래요. 우리가 x가 아무 제한이 없을 때 얘를 찾는 거
간단하죠. 근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겠죠. 요거 찾는 게 어려워요. 눈으로 보면 되게 간단한데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이거를 찾을 때 미분을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찾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최소값 찾아라 그러면 이거 당장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할 겁니다. 그러면 6x 플러스 5가 나올 거고 어떤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점이 이게 0이 되는 점이 이게 최대나 최소값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6분의 5인 점에서 여기겠죠? 최대 혹은 최소값을 가질 것이다. 근데 최대인지 최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 놓고 두 번 미분을 하죠. 그럼 이게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 지점이 최소인지 최대인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 그대로 가는데 이렇게 바운더리에 걸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뭐 알잖아요. 미분이 안 돼요. 엣지에 가면. 옛날 1학년 때 공학 수학 들었던 생각 나십니까? 미분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 예? 일단 연속이어야 되죠. 예. 연속이기만 하면 무조건 미분이냐? 그건 아니죠. 이런 펑션, 톱니 펑션이면 연속이지만 미분, 이 꼭지점에서는 연속이 아니죠. 예.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하고, 이렇게 우리 리미트 해갖고 5에 플러스에서 접근하는 거, 5에 마이너스 접근하는 그 기울기의 리미트 값이 서로 동일해야 미분 값이죠. 얘는 예를 들면 이쪽에서 오면 플러스 1이고 이쪽에서 오면 마이너스 1이니까 동일하지 않으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바운다리는 일반적으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너럴 어프로치를 쓰기가 깝깝한 일이 좀 생겨요. 그래갖고 이제 좀 어려운데 뭐 기본 개념은 딱 요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 우리가 맥시마이즈 혹은 미니마이즈 할 이게 스칼라여야 하고요. 되게 중요하고요. 미니마이제이션이나 맥시마이제이션이나 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뜻은 반대지만 왜 그러냐면 맥스로 하면 맥스 fx는 민 마이너스 fx랑 동일하거든요. 네,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모든 걸 다 민 문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은 맥스만 쫙 주구장창 풀고 어떤 책은 민만 주구장창 푸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 사인만 바꾸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최적화에서 여러분들 뭐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말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역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하나다. 그러면 이제 편해요. 스칼라 하나로 나오면 공정의 에너지가 최소화되어야 된다. 똑같은 걸 다 하면서 하나잖아요. 목적 하나. 근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면 그것만 따지진 않잖아요. 에너지도 최소화가 돼야 되지만 뭐 기자재 무게도 최소가 돼야 되고 필요한 면적도 최소가 됐으면 좋겠고 뭐 뭔지 모르겠지만 베리어빌리티가 있으면 그것도 최소가 되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에너지 컨섬션, 뭐 무게, 필요한 면적 등등을 싹 다 앞에 적당한 웨이트를 곱해서 더해버려서 똑같은 스칼라 펑션을 하나 만드는 가장 간단한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하려면 또 여기 갈 길이 되게 많아요. 네. 목적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디자인 베리어블은 설계 변수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바꿀 거 디자인 벡터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아까 파라미터가 30개다. 벡터예요. 디자인 벡터. 그리고 그 디자인 벡터가 이렇게 unconstraint optimization에는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말도 하고요. constrained optimization에서는 이렇게 constraint를 다 적용을 하고 정말 이 범위에서 최소값을 찾아라 하는 요 범위, 요거를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설계 변수. 그러니까 내가 뭔 짓을 하던 간에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겁니다. 컨티니우스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수학적에서 보면 우리가 수학에서 예쁜 펑션이 뭐냐면 컨티니우스하고 미분이 한 번 가능하고 두 번도 가능하고 세네 번까지 막 가능하면 점점 예뻐지는 거죠. 수학에서. 예. 근데 실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펑션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디자인 파라미터는 x1과 x2예요. 2차원 벡터예요. 근데 지금 보면 constraint, inequality constraint가 G로 나와 있는데 G1, G2, G3, G4, G5 다섯 개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G1이라고 보면 이렇게 선 긋고 빗금침거는 이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펑션을 넣고 이거보다 큰 위치 이렇게 하고 G2는 요거 해놓고 요거보다 작은 위치 G3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요렇게 다 공통이 되는 영역이 남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feasible region, feasible한 영역이라고 부르고 이게 디자인 스페이스입니다. 여기를 구석구석 탐사를 해서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찾으면 됩니다. 네. 이게 디자인 스페이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벡터 x는 x1, x2죠. 그 영역에다가 제가 fx는 나눠서 쓰면 이렇게 되는 펑션일 거예요. fx, 1, x2에 그러면 어떤 한 점에 대해서 fx만큼 요만큼 튀어나온 거니까 제가 이를테면 등고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산처럼 이렇게 나왔고, 그죠? 지금은 최소값을 찾는 거라 그러고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오목한 그릇 모양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면 아마 여기가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됐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만 놀아야 돼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 아마도 여기서 제일 가까운 요쯤 어디가 옵티멈 포인트. 옵티멈은 미니멈, 맥시멈을 둘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네, 옵티멈 포인트가 뭐 이쯤 되겠죠. 이거 찾는 게 우리가 말하는 constraint optimization입니다. 질문. 네, 옵티마가 미니마 혹은 맥시마 두 개를 통칭하는 말이고요. 이런 간단한 펑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몇 차 함수지? 1번, 2번, 3번, 4번, 5, 6차 함수인가 봐요. 네. 그러면 요 끝으로는 그려보면 아마 무한대로 이렇게 갔을 거고요. 자, 제한 조건이 없을 때 얘의 최소값은 뭐냐? 라고 부르면 우린 눈으로 보고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실제 최적화에서 알고 싶은 값은 뭐 한 -3쯤 되는 무슨 그런 값이겠죠? 여기는 뭐냐? 여기도 살짝 파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봤을 때 물을 부었을 때 물이 고이는 데는 로컬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로컬 미니멈은 역시 우리 캘큘러스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 점에서 수학에서 이제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캘큘러스에서 한 점에서 infinitesimally small한 볼을 딱 잡아갖고, 그죠?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보다 내가 제일 작을 때, 그러면 나는 로컬 미니멈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미니멈, 얘는 아니죠. 나보다 큰 애가
많고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데는 로컬 미니멈이고 그런 데는 물 뿌리면 물 고이는 거고 맥시멈은 역으로 생각하면 똑같죠. 글로벌 미니멈은 로컬 미니멈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에요. 우리가 정말 찾고 싶은 거는 글로벌 미니멈인데 이런 거죠. 근데 로컬 미니멈이면 글로벌 미니멈이냐? 아닙니다. 글로벌 미니멈이면 반드시 로컬 미니멈이에요. 근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투닷 해갖고 0보다 크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infinitesimally small ball을 잡으면 나는 내 주위보다 항상 작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2차 함수는 이렇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컨벡스하고 그러니까 하나처럼 됐으니까 로컬 미니멈은 반드시 글로벌 미니멈이겠죠.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원을 늘리면 x1, x2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아까 말했듯이 파라미터가 30개다 그러면 이제 30차원의 문제가 되고, 우리는 차원이 3개 넘어가면 이제 시각적으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근데 뭐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오목한데 물 고이는 데는 미니멈이고 이런 데는 맥시멈이다. 저기 찾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미니멈을 찾고 있고요. 펑션은 x제곱 더하기 2xy 제곱입니다. 뭐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이 g는 제가 바꿀 수 있는데, 요거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예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하면 이거는 서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클 위에만 피집을 한 거예요. 예. 이거. 그랬을 때, 옵티멀 포인트는 뭐냐? 뭐 이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혹은, 이런 차원이 되면 어떠냐? 그 다음에, 거기를 보면, 제가 계산하는 게, 점마다 계산하는 게 보면, 그레디언트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F의 그레디언트랑 G의 그레디언트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G의 그레디언트를 없애면 이 파란 거는 F의 그레디언트예요. 이거는 빨간 거는 G의 그레디언트고. 근데 이거 나중에 수학적으로 일단 그럼 그 얘기를 할게요. 그레디언트는 뭘까요? 이렇게 생긴 그레디언트. 설마 안 배웠어요? 이런 말을 안 하겠지? 그레디언트는 여기에다 스칼라 펑션을 이렇게 붙이면 코오디네이트 시스템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되죠. 그 엑시스를 순서대로 에뉴머레이션 하면 되는 거죠. 뭐라고 할까? 뭐 이렇게 되겠죠. 스칼라 펑션을 이용해서 벡터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지금은 제가 f가 fx1, x2여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차원 벡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2차원 벡터의 방향은 무슨 정보를 갖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등고선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레디언트는 등고선의 수직이라고. 그죠? 네. 수직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등고선은 같은 값을 갖고 있는 데를 자른 거고요. 등고선의 수직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양의 방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뭐냐면 그 펑션이 가장 크게, 그러니까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등산을 할 때 빨리 등산을 하고 싶으면 그 산의 그레디언트를 딱 구해서 그 벡터대로만 계속 가면 돼요. 그런 거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라도 그 이퀄리티 이게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퀄리티 그 라인과 항상 수직이에요. 근데 옵티멀에서는 뭐가 되냐면 똑같아져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F를 이런 식으로 바꿔본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바꿔본다 그러면 그렇죠? 빨간 X는 1이니까 항상 똑같고요. 네, 그렇죠?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예제로 하면 재미없죠. 예. 대안 줄 때 꼭 이퀄하고 그러니까 부동하고 등호하고 같이 하나만 하는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만 하고 등호가 안 들어가면 우리 여기라고 하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퀄이 안 들어가고 이퀄이 들어가면 까맣게 칠하고 이렇게 되면 요 지점일 때 요게 최소값이 되죠. 근데 여기 비었어요. 그럼 얘의 최소값은 뭐죠?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게 예를 들면 3이야. 근데 3은 아닌데 바로 그거보다 그러니까 3보다 크지만 뭐라 그래야 되나? 근데 이런 실수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3보다 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네, 3은 아닌데 3보다 큰 그렇지만 3 다음에 가장 큰 3 바로 3보다 조금 더 큰 실수 이런 건 없잖아요. 못 찾잖아요 우리가. 3.0000에서 무한대로 가도 안 되잖아요. 실수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찾아요. 근데 여기는 안 된다 그러면 공학적으로는 의미 있게 자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인티저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 할 수가 있죠. 그거보다 하나 다음에서 까맣게 칠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necessity condition은 여기에 호응이 없으면 필요 조건, sufficient condition은 충분 조건.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sufficient condition이면 necessity다 이렇게 가는 거죠. 논리학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따지냐면 이것만 만족하면 옵티말이냐? 그러면 그것만 만족하는 점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잘 없고 옵티말이면 이렇다. 이런 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는 입장에서 P이면 Q이다 할 때 앞에 necessity 컨디션만 좀 알면 찾기가 훨씬 쉬운데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얘로서 1차원짜리 문제 fx는 x 스타에서 1차 미분이 0이다. 자, 그러면은 1차 미분이 0이면 미니멈이냐? 아니죠. 미니멈이면 1차 미분이 0이냐? 그건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1차 미분, 그러니까 최소값을 찾으려면 1차 미분이 0인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요 necessity 컨디션을 잘 이게 계산하기 편하고 이런 게 많으면 좋은데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수학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요거 하듯이 이렇게 떠듬떠듬 찾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해보라 그러면 뭐 왼손으로도 하시겠죠? 오, 자경이가 비웃었어. 예, 비웃어야 돼요. 지금 이 수준에서는. 근데 이제 약간 복잡해지면 그 디자인 파라미터가 차원이 점점 늘어나요. 예, 이렇게 x가 벡터가 점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디퍼런셜을 이렇게 하고 공학적으로는 다 할 수도 있지만 뭐 웬만하면 이렇게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퍼스트, 세컨드, 서드 해서 적당한 오더까지만 어프록시메이션 한 걸 갖고 또 풀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necessity condition 1차 미분. 자, 이렇게 1차원일 때 1차 미분하면 우리가 그냥 x로 미분하면 되죠. 근데 fx가 x1, x2, x3, xn 그러면 얘를 1차 미분하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거죠.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그게 0벡터면 그러면 뭐 델f 델x1도 0이고 델f 델x2도 0이고 델f 델x3도 다 0이면 이거랑 같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미니멈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지,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 모르지만 일단 옵티머다. 글로벌이냐 로컬이냐 몰라요. 서피션트 컨디션은 뭐냐면 똑같아요. 이게 로컬 미니멈이면 뭐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로컬 미니멈이면 2닷이 0보다 크고 1-0이다. 그럴 때 그 하나짜리에서 얘 프라임 계산한 게 그레디언트에 맞았다면 벡터잖아요. 그레디언트는 벡터 폼으로 나온 거고요. 2닷은 뭐냐? x 디멘전이 n일 때 매트릭스로 나옵니다. 그걸 헤시안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헤시안 매트릭스. 이렇게 생겼어요. 그레디언트도 이렇게 쓰거든요. 델 F, 델 X1, 델 F, 델 X2, 델 F, 델 XN. 이렇게 벡터로 쓰죠.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항상 컬럼 벡터로 쓰잖아요. 기본값을. 얘를 그 2닷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n차원으로 가면. ij를 바꿔가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del f del x1 del f del x1 del f del x1 del f del x2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또 이제 뭐가 이제 헷갈려지냐면 1차일 때는 얘가 이러면 됐거든요. 미니멈일 경우. 매트릭스가 0보다 크다? 이거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헤시안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해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다. n차원도. positive definite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최적화에서. 그건 뭐냐면 어떠한 임의의 벡터 x를 내 매트릭스 Q에 x 트랜스포즈 QX를 하면 항상 0보다 큰 거가 나오면 X가 예를 들면 n차원이잖아요. X 트랜스포즈 1 곱하기 n, n 곱하기 n, n 곱하기 n 하니까 이 스칼라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이 0보다 크면 이 매트릭스는 포지티브 디피니시다 하고 그 개념은 이거랑 동일합니다. 포지티브 세미 디피니시다 그러면 이게 등호가 하나 들어가요. 그럼 그 개념은 여기서 이거랑 동일합니다.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애매하잖아요. 이게 미니멈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돼 있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요점 2닷 하면 0보다 크고 1닷 하면 0이잖아요. 근데 이런 펑션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똑같아. 여기서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딱 잘라갖고 가운데 평행선만 쫙 넣었어요. 이런 펑션이 있다 칩시다. 이럴 수도 있겠죠. 미니멈이 어딥니까?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점에서는 이게 0이 되거든요.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세미 디피니스로 가면 약간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데 수학적으로 어떤 매트릭스는 뭐 우리 저기 선형 대수학 보면 뭐 컬럼과 로의 개수가 똑같으면 스퀘어 매트릭스다.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무슨 어퍼 트라이앵글 뭐 다이고널 텀만 있으면 다이고널 매트릭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혹시 뭐 해밀토니안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 혹시 배운 기억나요? 예. 하여튼 뭐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떤 매트릭스든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지는 않았고요. 요거면 그 매트릭스는 뭐 PD다. 요거면 PSD다.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그 정도로 할 수 있지만 실제 공학에서 쓰는 실제 문제 갖고 이거 갖고 하기는 되게 애매합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수학 증명으로 인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깔끔한데 적용이 안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n차 방정식을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코비안이 나오고 헤시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 세컨 텀이 양이다. 그러면 이 의미랑 같거든요. 요게 아까 말했던 포지티브 디피니시라는 그 정의랑 똑같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 문제 같은 데 나오기가 좋죠. 이 펑션 x1, x2가 있는데 요거 매트lab에 넣어서 쫙 플롯하면 뭐 1초도 안 돼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딱 찍을 수도 있어요. 매트lab에 있는 min 펑션을 이용하면 답도 그냥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구하고 해시안 구하고 그 조건 맞춰갖고 한번 찾아봐라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서 나오기가 참 좋은 문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역시 그 멀티베리엇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요게 없이 요거만 있으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영역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선으로 나와요. 예. 근데 그것도 잘 보세요. 2차원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선이고 3차원 공간에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면일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이면 뭔가 3차원 물체 같고 n차원이면 차원이 하나 줄어든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근데 사실 컨스트레인트를 넣고 함께 고려하는 게 되게 그 계산상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이거를 fx에 어떻게 대입을 해갖고 fx를 조금 바꾸면서 얘를 unconstraint optimization으로 바꿀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최적화에서 풀기가 제일 좋은 게 그러니까 unconstraint optimization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 요거는 뭐 하여튼 개념만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수식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등고선으로, 그러니까 2차원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등고선으로 나타내지는 요 점, 어떻게 찾느냐. 아까 등산과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서치예요. 서치.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몰라요. 임의의 점에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데에서 이 최적화는 항상 그렇듯이 시간이 무한대로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푸느냐. 디자인 스페이스를 제가 샘플링을 그리드처럼 쫙 해버려요. 그 다음에 각 점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다 해. 여기를 뭐 100만 바이 100만으로 쪼개갖고 쫙 이밸류에이션 하면 그냥 이렇게 서피스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작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항상 그렇듯이 이 오브젝티브 펑션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예. 뭐 일례로 제가 그 2년 전에 이동석이라는 학생이 그 러버실 뭐 냉장고 문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고무 자석으로 쫙쫙 붙잖아요. 우들두들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착착착 붙는 고무실 단면 형상을 최적화를 하라고 했어요. 아바쿠스라는 그 구조해석 소프트웨어를 썼고요. 비선형, 대변형 다 들어간, 컨택트까지 들어간. 근데 한 점에서 요러 하면 어떨까 하고 아바쿠스 이밸리에이션 탁 하면 그거 3시간씩 돌아요. 근데 뭐 100만 개 이거 풀지 말라는 소리죠. 3시간 곱하기 100만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도 안 되는 거고, 또 뭐 아시다시피 그 여러분 공정 시뮬레이션 한 번 하면 금방 나오나요? 어떻게 따냐 다르죠. 예, 정답이네. 예. 뭐 1, 2초 만에 나오는 거라도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1시간씩 걸리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하는 어떤 거는 해석만 슈퍼컴에서 일주일씩 돌아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최적화는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가장 적게 이밸류에이션을 하면서 최소 그거를 찾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임의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그레디언트를. 아날리티컬 펑션이 없는데 어떻게 그레디언트를 구하죠? 제가 fx를 이런 걸 몰라. 그레디언트 어떻게 구하죠? f''을 어떻게 구하죠? 옛날에 그 얘기 했나? 제가 고등학생 때 되게 예쁜
지구과학 교생 선생님이 오셔갖고 진짜 잘해보려고 남고였거든요. 재밌게 막 모형도 보여주고, 여러분 지구 같은 큰 그런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뭐 이런 걸 막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냥 심드렁하게 못 구해요.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 대답 좀 해줘요. 그러니까 나도 당황스럽거든. 뭐 이렇게 회전 운동 어떻게 해서 구하잖아요, 중력. fx가 블랙박스야. 어떻게 구하죠, 이거? 1. 못 구하나요? 구하죠. 두 가지로 구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마이너스 델타 x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2분의 1씩 앞뒤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합니다. 굉장히 작은 값을 써서. 이 작은 값도 그냥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널뛰듯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촘촘히 할 수 있고, 스무스하게 바뀌면 조금 넓게 해도 괜찮은 거고, 그렇죠? 네. 이밸류에이션을 한 번, 두 번 해야 돼요. 1차원에서는 두 번.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이건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그레디언트 F고요.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야 돼요. 얘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러면 4번 이밸류에이션 해야 될 것 같은데 3번만 하면 되죠. 왜 그러냐면 위에서 봤을 때 여기하고 이쪽으로 델타 x 가서 여기하고 이쪽으로 델타 y 가서 여기 하면 되잖아요. 예. 미니멈 3번 해야 돼요. 네, 규칙이 나옵니다. n차원 미니멈 n-1번을 해야 그레디언트를 구합니다. 30개 디자인 파라미터가 있어. 30차원이에요. 그러면 한 점에서 그레디언트 구하려면 최소 29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여기에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늘어날수록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뭐 한 번 돌릴 때 1분씩 돌린다고 쳐봐요. 30차원이면 29분이 그냥 가는 거야. 이 점에서는. 여하간 됐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가 최소라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쪽을 가리킬 건데 그레디언트의 딱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꿔버리면 가장 디크리징 하는 방향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방향에서 선을 쭉 그어서 이 방향으로 가다가 최소값을 찾으면 돼요. 예를 들면 요 3차원으로 된 그릇을 제가 이쪽 방향에 대해서 칼로 딱 자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 찾는 거는 1차원 문제가 되니까 금방 찾아요. 또 딱 찾고 그러면 그 점이 여기예요. 거기에서 정과 동 그레디언트를 또 구하고 그거 이렇게 나오겠고 거기에 마이너스 방향을 취한 다음에 다시 라인 서치를 하고 그레디언트 구하고 라인 서치하고 그레디언트 구하고 라인 서치를 몇 번 하다 보면 찌글찌글 하면서 끝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최적화 방법입니다. 네, 라인 서치. 이 라인에서 내가 어디가 제일 작을 것이냐. 뭐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바이섹션 메소드 알아요? 여기랑 여기 딱 해놓고 가운데를 딱 잡아요. 그러면 세 값을 비교해. 그죠? 그럼 세 개 중에
여기 딱 했는데 이게 제일 크면 얘를 버리고, 그 다음에 얘 한 다음에 중간 값 잡고, 또 제일 큰 거 버리고, 그런 식으로 착착착착 하다 보면 가운데로 딱 수렴하는 바이섹션 서치 있잖아요. 그런 거 해도 되고, 방법은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좋아하는 뭐 뉴튼 랩슨 메소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도 돼요. 굉장히 빠르게 가겠지만 걔도 기울기를 구해야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기울기, 그레디언트도 일종의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이밸류에이션을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기울기를 알면 굉장히 빠르게 수렴을 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를 모르고 더듬어서 찾는 거는 조금 오래 걸리고, 이걸 조금 더 나가면 예를 들면 2차 미분값까지 알고 찾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2차 미분을 계산하려면 이제 장난이 아닌 게 되죠. 물어볼게요. 해시안을 딱 보여주고, 자, 한 점에서 n 차원일 때 해시안 매트릭스를 이밸류에이션 하려면 몇 번 이밸류에이션 해야 될까요? 제곱승으로 갑니다. 근데 30이다. 900번 아마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시안 매트릭스는 차원이 적은 문제 아니면 거의 안 써요. 보통 그레디언트까지만 씁니다. 네. 그래서 최적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거가 이거예요. 어디서 시작하느냐? 왜 중요하냐면요,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거죠. 아까 이렇게 굴곡진 땅에서 물을 뿌리면 어딘가 고이잖아요. 내가 뿌린 물방울 하나가 로컬 미니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1차원으로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만약 여기서 시작했으면 예를 들면 아까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쓰면 율로 끝날 거고, 여기서 시작했으면 1로 끝날 거고, 여기서 시작했으면 1로 끝나겠죠. 시점에 따라서 어디가 답이 나올지는 사실은 몰라요. 어디서 시작하느냐도 큰 그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학적인 답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디자인 스페이스가 이만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고루고루 한 10개쯤 스타팅 포인트를 골고루 뿌려갖고 각각 돌려봐서 10개라면 10개가 나오는 값이 다 똑같이 나왔다. 최소값이. 그러면 아마 거기겠거냐, 그 믿고 가는 뭐 이런 거지만 10개가 다 일로 갔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디자인 스페이스가 막 이렇게 된 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아무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스타팅 포인트 되게 중요하고요. 최적화는 아까도 말했지만 방향 정한 다음에 라인 서치로 움직이고, 또 방향 정한 다음에 라인 서치로 움직이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라서 언제 그만둬야 된다 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100번 이터레이션 하면 끝내라 이런 수도 있고, 이건 조금 러프하죠. 그 도메인에 대해서 여러 번 해봐갖고 이제 대충 알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전 단계보다 내가 그 다음 단계 뭔가 향상되는 게 얼마 엡실론보다 작으면 그 자리에서 찌글찌글 하는 거니까 그만둬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훨씬 더 빨리 수렴하느냐, 이거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굉장히 많고요. 많은 최적화 연구하는 사람들이 적어갖고 연구를 하고 있죠. 네. 또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없는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관건이겠습니다.
15분에 잠깐 쉴게요. 요거는 최적화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방향을 정한 다음에 제가 그 선만 따라가면서 가장 작은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그 방향 안에 있을 때 컨벡스한 어떤 조건이면 내가 여기서 방향을 찾았더니 이 방향으로 가라.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다가 이 선에서는 여기가 제일 작습니다 하고 끝나면 여기서 다시 방향을 찾아서 뭐 이렇게 가겠는데, 방향을 찾았더니 나의 바운다리까지 갔는데도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서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컨벡스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고 실제 값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컨벡스하지 않으면, n차원이지만 컨벡스하지 않으면 최적화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해결책은 뭐냐면 컨벡서를 만들어야 돼요. 뭐 두 개로 쪼개서 두 개 서로 연결된 컨벡서에서 각각 찾아갖고 그 둘 중에 더 작은 놈이 최적이겠거니 이렇게 하던가, 뭐 디자인 스페이스를 조금 바꿔갖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1차원 문제에서 이런 거 컨벡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과목이 아마 우리 수학과에 있을 겁니다. 예, 심플렉스 메소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풀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심플렉스는 한마디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원 심플렉스는 라인이고요. 투 심플렉스는 트라이앵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차원이 n차원으로 가면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 심플렉스는 트라이앵글. 이게 뭐냐면 컨벡스 헐이고요. 컨벡스 헐. 예를 들면 삼각형 컨벡스죠. 컨벡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임의의 두 점을 그 도형 안에 찍어서 걔를 라인으로 연결했을 때 그 라인이 다 그 도형 안에 존재해야 하면 컨벡스잖아요. 사각형 컨벡스고, 근데 뭐 이런 거 만들면 컨벡스가 아니죠. 예. 예. 그래서 n 차원에서 삼각형의 어떤 비유에 해당하는 게 이 심플렉스라고 부르고요. 그 심플렉스의 성격을 이용해서 하는 게 심플렉스 메소드입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NM 메소드라고 부르는 건데, 삼각형 움직여가면서 찾는 방법이에요. 항상 세 점을 이밸류에이션 하다가 제일 큰 점에서 얘와 비교를 해서 여기로 반대로 가든가 얘를 일로 가든가 해서 세 점을 갖고 착착착착 움직이면서 찾아가는 방법인데, 넬더와 매드가 발견을 하고 굉장히 로버스트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찾아가는 거 보면 이게 왜 좋냐면 그레디언트를 안 쓰면서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효과를 좀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 점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가는 게 있고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일단 잠깐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기억해야 되는 거, 최적화는 서치다. 최소값을 찾는 서치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서.
목적 함수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x에 해당하는 게 디자인 파라미터고 n 차원일 수도 있고 컨스트레인트로 탁탁탁 해서 그 전체 차원을 약간 이렇게 영역을 만드는 게 디자인 스페이스고 디자인 스페이스를 내가 구석구석 탐지해 가면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최적화다. 그 찾는 방법은 기본 개념은 그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적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전체 영역은 사실은 모르면서 더듬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가장 기본적인 거 기울기가 제일 낮은 방향으로 찾고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아이고 12분인데 15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혹시 질문 있어요?